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바로 HBM4입니다.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이 HBM 시장, 이게 정말 격변기를 맞고 있더라고요. 특히 HBM4의 등장이 기존 판도를 뒤흔들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쭉 앞서갔는데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새로운 국면인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변화의 핵심 한번 같이 짚어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경쟁 구도, 이 자체의 변화예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5세대 HBM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같은 아주 큰 고객사 물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HBM4부터는 이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에 세계 최초로 HBM4 12단시 제품, 그러니까 더 높은 용량, 더 빠른 속도, 이걸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확실히 앞서 나갔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불과 한 3개월 그 정도 만에 미국 마이크론 역시 같은 성능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역시 곧 HBM4 12단 샘플 공급을 예고하고 있던데요. 특히 삼성이 좀 다른 점을 내세우는 게 흥미로웠어요. 유일하게 10나노급 6세대 그 1C D램 공정이라고 하죠. 이걸 적용해서 더 미세하고 안정적인 HBM4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데, 최근에 이 차세대 D램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비율이죠. 이걸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생산 비용도 줄이고 또 대량 공급 능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라서 바로 양산 라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HBM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의 예전의 D램 시장에서 엄청난 투자와 생산 능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로 경쟁사를 압도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성공 공식을 HBM에서도 다시 한번 써보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HBM은 기존 D램보다 공정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방식이 그대로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주력인 HBM3 생산 안정화,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HBM4 양산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차세대 전환 시점을 좀 조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경쟁이 막 치열해지니까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일부 투자은행 보고서에서는요, 내년에 HBM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놨더라고요. HBM 가격 결정권이 제조사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사로 넘어갈 거다, 이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겠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뭐랄까, 예전에는 제조사가 이 가격입니다 하고 가격표를 붙였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이 우리는 이 가격에 사겠다고 입찰가를 써내는 그런 모양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HBM4 자체가 워낙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서요. 이 신제품 출시 때문에 전체 HBM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건 오히려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구에 딱 맞는 이른바 맞춤형 HBM을 제공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이 점을 강조했었죠. 맞춤형 HBM, 이 개념이 여러 자료에서 계속 나오던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보자면 구글의 AI 가속기 TPU 같은 경우는 최고의 연산 성능을 원할 수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을 극도로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최고 사양 제품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좀 상충하는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어려워지는 거죠. 제조사는 이제 각 고객사의 칩 설계에 최적화된 성능, 용량, 전력 소모 특성, 이런 걸 다 고려한 HBM을 제안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고객 그룹에 특화된 생산, 공급 전략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겁니다.
아, 정말 복잡해지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주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술 격차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고 평가되지만요. 중국의 CACMT 같은 기업이 2026년 말까지 HBM3 양산을 목표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해외 수출길이 좀 막히더라도 중국 내수 AI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 시장을 발판 삼아서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기존 강자들, 특히 중국 시장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종합해보면 HBM4 시장은 단순히 기술력 경쟁을 넘어서 가격 협상력, 또 고객 맞춤형 솔루션 역량,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다 얽혀 있는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이네요. SK하이닉스가 독주하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정말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또 중국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결국 기술력은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얼마나 유연하게 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고객의 다변화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가, 즉 맞춤형 역량과 공급망 관리 능력, 이걸 보여주는 기업이 HBM 소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시장과 고객을 제대로 잇는 통찰력, 그리고 아주 기밀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